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나스닥 잠깐 쉬어갈 것 같은데 지금 쉬질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큰형님들 애플, 아마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EV 크레딧 통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데요.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알차고 좋은 소식들 많이 있으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도 모두 1% 넘게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도 4,000포인트를 넘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스닥도 12,000선을 넘어서 12,100을 넘는 상황이에요. 지속해서 악재 호재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나온 미국 GDP 성장률,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반 정도에, 저녁 9시 반에 미국 GDP 성장률 예비치, 다른 말로는 속보치라고 하네요. 이게 0.9%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 장 초반 이렇게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뜻하고 있어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로 확정이 되었는데 2분기에 예비치마저 마이너스 0.9%가 나와서, 자,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 기술적으로 이거는 경기 침체 상황이다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1% 마감으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하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 역시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은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오히려 언젠가는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악재의 호재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내 거의 49%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을. 이 중 70%가 넘는 기업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자,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맵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2분기 실적이 다소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이게 환율 효과 때문에 좀 낮은 실적이 발표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 이후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한 다음에 5%에서 10% 가까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에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2.2%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아마존이 1% 오른 걸로 나왔는데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지금 13%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월마트 역시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실제로는 8월 달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가이던스가 안 좋게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전반적으로 바뀌는 시장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건 역시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되겠죠. 자,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예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뜻하고, 전분기 대비 GDP가 마이너스 0.9% 역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1분기는 마이너스 1.6%로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자,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경기 침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때도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 나오면서 역시나 경기 침체 상황을 맞이했었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투자를 했었다면 지금 아주 좋은 수익률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 GDP 2분기 속보치는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어서 이게 낮게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랑 순수출 부분은 그렇게 역성장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서비스 부문의 소비는 늘어났고, 다만 이제 내구재라든지 임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부분에서 기업들이 전분기 대비 한 2% 정도 투자를 줄인 모습이 나오면서 이것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전체 역성장에. 자, 잠깐 토막 지식으로요, 제가 미국의 GDP 성장률에 이 성장률 발표에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GDP 성장률은 매월 발표가 됩니다. 자,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매월 발표가 돼요. 자, 예를 들어 2분기 수치는요, 2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죠. 이미 마감이 된 상황인데 워낙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취합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계속해서 확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은 속보치가 발표되니까 이건 예상치라고 할 수 있고요. 8월 달에는 잠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자, 미국 GDP 성장률의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 거죠. 8월 말에 발표될 겁니다. 자, 이것도 예상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치는 9월 말에나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근 3개월이 걸리네요. 3개월이 걸려야지 전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파월이 이런 말 할 수 있죠.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GDP 속보치를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수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잠정치 확정치로 갈수록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속보치는요 마이너스 0.9%로서 월가 예상치였던 0.5% 상승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온 겁니다. 자, 하지만요 애틀란타 연은에서 전월 달에 발표했던 미국 GDP 성장률의 예상치가 마이너스 2.1%였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된 게 마이너스 0.9%로 나오면서 개선이 되었죠. 자, 이렇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를 둘러싼 침체 논쟁은 격화될 전망에 있어요. 하지만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연준에서도 계속 얘기한 바와 같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소득, 지출, 고용 등의 지표로 판단할 때 아직 공식적인 침체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다. 그러니까 아직도 공식적인 침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표를 봐도 잘 알 수 있죠. 자, 코로나 상황과 지금의 GDP 증가율 상황이 크게 대비가 되죠. 코로나 때 정말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그 폭은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경기 침체이지 않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아주 좋은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항상 차트를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차트 속에는 사람들의 심리와 현재의 전반적인 증시 상황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나스닥의 기구 상당 기간 지금 저점을 이렇게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고, 자, 오늘 하루도 쉬어갈 법했지만 오늘도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봉이 오늘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자,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자, 50개월 선에 6월 달에 닿으면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50개월 선에 닿을 때마다 장기간의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던 게 나스닥 차트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위축될 때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그런 부분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재 호재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6월 중순에 발표되었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차트입니다. 7월 13일에 발표된 CPI 지수 발표가 역대급의 9.1%가 나왔음에도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어제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었음에도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미국 GDP가 마이너스 0.9%로 확실한 경기 침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나 장 마감으로 갈수록 더욱더 상승폭을 키우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매수세가 강한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요, 나스닥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아마존 모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은 호실적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존은 그렇게 호실적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애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높은 인플레 속에도 선박한 큰형님 애플이라고 카피라이트를 뜰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엔 역시 중국 코로나 봉쇄가 있었죠. 애플 역시 중국에 공장이 많고 중국에서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CFO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분기 결과, 그러니까 2분기가 되겠고 애플 입장에서는 3분기가 되는 겁니다. 애플의 파이낸셜 이어 2022년 쿼터 3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자체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6월 분기 매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 표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애플은 전반적으로 실적, 특히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분기 매출은 8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가까운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 매출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이어 3분기, 그러니까 4월 6월 달이 돼요. 4월에서 6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2분기 매출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애플 입장에선 애플의 매 신제품이 가을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4월 6월 달이 비수기인데, 자, 이 비수기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파이낸셜 이어 각각 3분기씩을 비교를 해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빨간 박스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번 4월 6월 달이
가장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분기별로 비교해보면 계속해서 높아지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이번 분기는 아이폰의 매출은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아이폰 매출이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팍스콘 이런 공장에서 봉쇄 때문에 생산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서비스라든지 아더 영역에서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당이, 그러니까 EPS 역시 시장 예상치였던 1.16불을 상회하는 1.2불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은 특히 올 가을에 애플워치 시리즈 8과 함께 아이폰 14 라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가을에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식의 큰 또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매출에 애플의 아이폰이 차지하는 게 거의 절반 정도 되니까 아이폰의 신제품 14 라인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23년에는요 AR, VR 신규 헤드셋 기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북의 메타의 퀘스트 2 이런 VR 기기와 경쟁을 할 건데, 애플은 자체 생태계를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메타의 아성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만한 기기가 나온다면 상당한 매출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존 실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EPS는 여전히 마이너스 0.2불이에요. 시장 예상치였던 0.12불을 하회하는 수준을 발표했음에도 지금 시장에서 좋게 평가하는 것은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EPS 안에는요 리비안의 주식 평가 가치 하락에 그 손실이 평가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자체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두 개 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었고요. 자, 리비안 투자만 없었다면 계속해서 EPS도 흑자를 보여줬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3분기 매출 역시 1250억 불에서 1300억 불이 기대가 되면서 전년 대비 13에서 17% 성장이 기대되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존이요 지금 장중에도 1% 올랐지만 장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13.53%가 넘게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 정도까지 오를 정도의 실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 리비안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존 주가도 장외에 13% 이상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마존 역시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분기별로 따져봐도 계속해서 성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성장한 건 맞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정체되는 모습이냐, 이 파란색 막대가 줄어들거나 지금 정체되는 모습이죠.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도 지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다른 아더 서비스에서 조금 더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기대해볼 만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도 오늘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큰형님들이 이렇게 힘을 내주면은 테슬라도 더욱더 선방할 수 있겠죠. 제가 단기적으로는 한 850불대를 지금 저항선으로 꼽고 있죠. 자, 오늘도 850불을 넘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851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 달에 이제 주주총회가 있죠. 8월 4일에 주주총회가 있으면 테슬라의 주식 분할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더욱더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800불대 후반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는 750불 이하로 내려가기도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한 700불대 초반까지는 열어두고 계속해서 주식을 잘 모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안심한 마음을 갖고 주식을 모아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상원에서요 EV 세액 공제 개혁을 결정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고요. EV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EV 크레딧을 개인 소비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이 정책은요, 이 조 만친 상원 의원에 의해서 계속해서 보류가 되었었어요. 특히 작년 말에 미국 하원에서 1.9조 달러에 달하는 BBB 액트 법안을 통과를 시켰었죠. Build Back Better. 하지만 이 법안 안에 노조와 관련된 업체들은 더욱더 많은 크레딧을 주겠다, 이런 법안들이 있으면서 조 만친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조 만친 의원 백그라운드에는 자신이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기업들과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죠.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는 토요타가 있는데 토요타 역시 노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는
이 BBB 액트하고 상반되는 뭐 미국의 정유화학 업체들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EV 세액 공제와 관련된 EV 크레딧과 관련된 뭐 반대를 할 법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만친 의원도 두 손을 든 것 같습니다. BBB 액트 뭐 전반적인 법안에 대한 통과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돼서는 찬성을 한다는 것이죠. 전기차 세액 공제의 상한은 약 7,500불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전기차에는 이제 4,000불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차는 7,500불을 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로 미국에 생산된 부품으로 만들어진 EV 차량에 이렇게 세액 공제를 주로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이 법안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받는 EV 차량에 대해서 EV 크레딧을 준다고 하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유효할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크겠죠. 테슬라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 there is no union bonus.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기업에 대한 보너스는 없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고. 자, 개인 뭐 소득이 연간 뭐 15만 불에서 30만 불, 그러니까 부부 합산 30만 불, 개인으로는 15만 불 뭐 이하가 되어야지 자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마다 이게 또 제한선이 있어요. 자, 이게 테슬라가 걸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차값을 많이 올려서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밴부터 픽업 트럭은 8만 불 이하의 차에만 해당을 하고요. 자, 세단 같은 경우는 5천 불 이하가 되어야지 EV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 법안에 해당이 될 수 있겠어요. 5만 5천 불 이하가 있죠. 모델 3 같은 경우는. 근데 모델 Y부터는 대부분 6만 불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델 Y가 이 EV 크레딧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테슬라가 많이 해당이 된다면 오늘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이 못 오른 거 보니까 역시 이러한 뭐 이유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의 경우는 이미 EV 크레딧을 다 받아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M도 역시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GM과 테슬라 모두 이미 20만 대 누적 판매량을 넘어섰어요. EV의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원래 이러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뒤집어 엎어서 테슬라나 GM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바꾼다는 것이죠. 아무튼 뭐 테슬라에게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닐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고 사람들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뉴스가 되니까 테슬라에겐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전기차를 사려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전기차에 대해서 구매를 고려하다가 결국에는 테슬라가 가장 나을 것 같다. 자, EV 크레딧 많이 못 받더라도 테슬라로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게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은 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테슬라 뉴스 마지막으로요, 좋은 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프로필이 출시가 되었어요. 자, 클라우드 프로필이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테슬라를 타더라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맞게 차량의 세팅을 최적화 시켜준다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최적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핸드폰 클릭 한 번만으로도 이제 어떤 테슬라 차량을 타더라도 항상 내 차처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클라우드 상에 자신의 개인 정보, 개인 프로필을 올려놓으면 공유 차량의 테슬라를 타더라도 자, 미러라든지 시팅,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뭐 백미러, 의자, 그리고 핸들까지 모두 자기 자신에 맞게 한 번에 이렇게 조절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뭐 오토파일럿이라든지 뭐 주행 환경, 그리고 뭐 온도 조절, 자, 내비게이션, 그리고 심지어 미디어 앤 데이터,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노래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세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고객 친화적으로 계속해서 고객을 생각하면서 OTA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 테슬라니까 매일 새 차를 타는 기분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프로필 출시는 어느 정도 승차 공유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향후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제 차량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고 구독해서 타는, 그리고 승차 공유라는 세상이 크게 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붉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